민준아, 이리 와봐. 네. 아빠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조용히만 있으면 돼. 복도는 길었습니다. 아버지 박재문의 뒤를 따라 민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립문화회관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벽에는 낡은 공연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색이 발해 있었고 어떤 것은 모서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작업복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색 작업복에는 문화회관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걸으면서도 복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전등이 꺼진 곳은 없는지, 바닥에 물이 샌 곳은 없는지, 시설관리 직원의 습관이었습니다. 저기 끝방에 있어. 문은 열어뒀으니까.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복도 끝 연습실이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계단 쪽으로 향했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준의 운동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삐걱, 삐걱. 오래된 마룻바닥이 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민준의 습관이었습니다. 연습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방 한쪽 끝에 놓인 피아노 하나.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찾을 수 있도록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책을 꺼내려다 말고 민주는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피아노는 낡아 보였습니다. 검은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건반 덮개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닦은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드러났습니다. 몇몇 건반은 살짝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피아노 의자는 높이가 맞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발끝으로 바닥을 겨우 닿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똥 소리가 났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소리는 천천히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다른 건반을 눌렀습니다. 조금 더 높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옆 건반을 눌렀습니다. 또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민주는 하나씩 건반을 눌렀습니다. 멜로디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계속 건반을 눌렀습니다. 어떤 소리는 좋았고 어떤 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민주는 좋은 소리를 다시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연습실 안으로 들어오던 햇빛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손을 멈췄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구두 소리였습니다. 아버지의 작업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표정은 엄격해 보였지만 화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아빠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빠가? 네. 시설 관리하시는 박재문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을 지나쳐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반 덮개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피아노 쳤구나. 죄송합니다. 그냥 소리가 궁금해서요. 배운 적 있어? 아니요. 여자는 피아노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건반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민준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박민준이요. 민준이. 학교는? 청솔초등학교 6학년이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정임이야. 이 문화회관을 관리하는 재단 이사장이지.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이라는 말에 긴장했습니다. 연습실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쓸 수 있어. 하지만 한정임은 피아노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피아노는 오래됐어. 사람들이 잘 안 써. 그러니 내가 조용히 있는다면 괜찮아.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민주는 한정임을 보았습니다. 이 피아노 소리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니? 네. 한 달 뒤에 이 건물에서 작은 공연이 있어. 지역 주민들 위한 거야. 거기서 내가 이 피아노를 쳐주면 어떨까?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배운 사람만 피아노를 치는 건 아니야. 내가 오늘 낸 소리 나는 들었어. 나쁘지 않았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임은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해봐. 그리고 내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내 연락처야. 한정임은 연습실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피아노 위에 놓인 명함을 보았습니다. 한정임 시립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었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연,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민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연습실을 나서면서 민주는 피아노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피아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녁 식탁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재무는 밥을 먹었고 어머니 순자는 국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민주는 반찬을 집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밥 먹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을 마시며 물었습니다. 오늘 연습실에서 잘 있었어? 네. 조용히 있었지? 네. 그런데 민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을 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이사장님이 오셨어요. 연습실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명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공연에서 피아노 치라고 하셨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명함을 보다가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너 피아노 배운 적 없잖아. 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사장님이 괜찮대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공연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데. 알아요. 알면서 왜 이런 걸 받아왔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받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아노 위에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명함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왜 민준이 보고 그랬대? 제가 피아노 소리 냈거든요. 그걸 들으셨나 봐요. 어떻게 쳤는데? 그냥 건반 눌렀어요. 소리가 궁금해서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하고 싶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안받은 거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애가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공연을 해. 그렇긴 한데. 어머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준은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은 해보고 싶기도 해요. 왜? 그냥 그 피아노 소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민주는 어머니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전 분식집에서 기름에 손목을 대었습니다.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목 나으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민준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공연하면 돈 나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럼 뭐하러?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일단 얘기나 들어봐요. 내일 이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민준이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고. 아버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얘기해 볼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주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한 손으로만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친 손은 쓰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네. 내가 하고 싶으면 해. 우리는 괜찮아. 정말요? 응. 대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을 때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들었던 피아노 소리가 기억났습니다. 하나하나의 음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건반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건반을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났는지. 민주는 그 소리들을 기억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나는 소리들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운데 건반 마이너스 똥, 그염 마이너스 레, 검은 건반 마이너스 더 높은 소리. 악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준이 기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준은 계속 적었습니다. 어느새 공책 한 페이지가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점심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이사장님이랑 얘기했대. 뭐래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오래요. 자세한 얘기하자고.
진짜요? 응. 그러니까 그때 가서 내 생각 말해. 억지로 하지 말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한정임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람은 작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한정임이 차를 내왔습니다. 민준이 부모님이시죠? 네. 박재문입니다. 김순자예요. 한정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생각해봤어? 네. 어떤 생각이 들었니? 민준은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정임을 보았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도하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준이한테 이런 제안을 하신 건가요? 한정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피아노가 오래됐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씁니다. 저는 그 피아노가 다시 소리 내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낸 소리가 진심 같았어요. 진심이요? 네. 기교는 없었지만 소리를 진짜 듣고 있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준비할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달 있어요. 그동안 도와줄 사람도 있고요. 누가요? 우리 문화회관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은퇴한 음악 선생님이죠. 오세훈 선생님이라고. 민준이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이가 하고 싶다니까 해보게 하겠습니다. 한정임이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월요일부터 방과 후에 올 수 있니? 네. 좋아. 그럼 시작해보자.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오는 길에 민준은 연습실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그 피아노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민준은 멈춰 섰습니다.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한 달 뒤에는 저 피아노로 소리를 낼 거야. 민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내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방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적어둔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자신이 기억한 소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민주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뭐 필요해? 엄마, 피아노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있어요? 피아노 소리? 네. 연습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생각하다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찾아볼까? 어머니와 민주는 함께 영상을 찾았습니다. 피아노 연주 영상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빠르고 화려했고 어떤 것은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이건 어때? 어머니가 하나를 틀었습니다. 조용한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민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아요. 그래. 그럼 이거 들으면서 연습해봐. 민주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시작이구나. 월요일이 왔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민주는 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어? 네. 이사장님이 3층 연습실로 오래. 거기서 선생님 만날 거야. 네. 민주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2층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연습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민준을 맞았습니다. 민준이구나. 나는 오세훈이야. 그냥 세훈 선생님이라고 불러. 안녕하세요. 앉아봐. 민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훈은 민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피아노 처음이라며? 네. 악보 읽을 줄 알아? 아니요. 그럼 음계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훈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천천히 하면 돼. 세훈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옛날에 쓰던 거야. 공책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그린 건반 그림이 있었습니다. 각 건반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이게 음계야. 하나씩 소리 내보자. 세훈은 민준을 데리고 연습실 안쪽 피아노로 갔습니다. 이 피아노는 민준이 처음 본 피아노보다 상태가 좋았습니다. 여기 앉아봐. 민준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훈이 옆에 섰습니다. 이 건반이 도야. 눌러봐. 민준은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그 옆이래. 눌러봐. 민준은 하나씩 눌렀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그리고 다시 높은 도. 좋아. 이제 반대로 해봐. 위에서 아래로. 민준은 다시 눌렀습니다.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잘하네. 이제 이걸 기억해. 손으로 외울 때까지. 민준은 계속 연습했습니다. 세훈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손가락 위치를 고쳐주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렇게. 너무 힘 빼지 말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음계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또 와. 네.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세훈이 물었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하고 싶지? 네. 근데 피아노가 없어요. 그럼 이거 가져가. 세훈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건반이 그려진 종이였습니다. 이걸 책상에 놓고 연습해. 소리는 안 나지만 손은 기억할 거야. 감사합니다. 민주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연습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주는 세훈이 준 종이를 책상에 펼쳤습니다. 건반 그림을 보며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민주는 머릿속으로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반복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일 때까지. 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저녁 먹어. 네, 금방 갈게요. 뭐해? 연습이요. 어머니는 책상 위 종이를 보았습니다. 피아노가 그려져 있네? 네. 선생님이 주셨어요. 이걸로 연습하래요. 어머니는 민준의 손을 보았습니다. 종이 위에서 움직이는 손가락을. 열심히 하는구나. 네. 한 달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돼. 알겠어요. 저녁을 먹고 민주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건반 위에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주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피아노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한 달 안에 할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연습실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민주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화요일 방과 후 민주는 다시 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3층이 아닌 지하로 향했습니다. 세훈이 문자로 창고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하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의자들, 무대 소품들, 먼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훈은 구석에서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옛날 물건 좀 찾고 있어. 너 도와줄래? 네. 민주는 세훈 옆에 섰습니다. 세훈이 상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거 좀 내려줄래? 민주는 상자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놓자 먼지가 일었습니다. 세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악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세훈은 악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이거 내가 학교에서 쓰던 거야. 학교요? 응. 나 옛날에 중학교에서 음악 선생님 했거든. 세훈은 한 권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많이 해져 있었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이거 봐.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쓰던 노트야. 민주는 공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악보도 있었고 글도 있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음악은 악보가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써놨네. 세훈은 웃었습니다. 젊었을 때 참 거창하게도 썼네. 그런데 맞는 말 아니에요? 세훈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그래서 너한테도 똑같이 가르치고 싶어? 저한테요? 응. 너는 악보를 못 읽잖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배워야지. 어떻게요? 세훈은 공책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소리를 기억하는 거야. 멜로디를 외우는 거지. 민주는 공책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악보가 있었지만 그 밑에는 글자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봄비 소리처럼, 여기는 새가 우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소리를 설명한 거야. 악보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거든. 느낌을 전하려면 말이 필요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내가 듣고 느낀 걸 적어. 그럼 나중에 다시 연주할 때 기억이 날 거야. 세훈은 공책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넣어줄게. 네. 이거 선생님 거잖아요. 이제는 내 거야. 여기에 내 생각을 적어. 내 음악을 만들어. 민주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것의 무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 자, 이제 위로 올라가자. 연습할 시간이야.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와 3층 연습실로 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세훈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짧은 멜로디 하나 배워볼 거야. 어떤 거요? 세훈은 피아노를 쳤습니다. 짧고 단순한 멜로디였습니다. 도레미도, 도레미도. 이거야. 간단하지? 네. 따라해봐. 민주는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도레미도. 소리가 났습니다. 좋아. 다시. 민주는 반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매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이 멜로디가 뭘 닮았는지 생각해봐. 뭘 닮았는지요? 응. 이 소리 들으면 뭐가 떠올라? 민주는 멜로디를 다시 쳤습니다.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종소리 같아요. 종소리? 네. 학교 종소리요. 세훈이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학교 종이라고 생각하고 쳐봐. 종이 울리는 것처럼. 민주는 다시 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하게. 종이 울리는 것처럼. 훨씬 좋아졌어. 느낌이 살았어. 민주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공책에 적어봐. 이 멜로디가 뭐였는지. 민주는 세훈이 준 공책을 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도레미도 마이너스 학교 종소리. 세훈이 공책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거야. 소리와 기억을. 연습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멜로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습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또 보자. 네, 선생님. 집으로 돌아와 민주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 종이 건반으로 복습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그거 뭐야? 선생님이 주신 공책이요. 어머니는 공책을 보았습니다. 오래됐네. 네. 선생님이 옛날에 쓰시던 거래요. 그걸 너한테 줬어? 네. 여기에 제 생각 적으래요. 어머니는 공책을 넘겨보았습니다. 세훈의 글씨와 민준의 글씨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분이구나. 네. 잘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는 공책을 민준에게 돌려줬습니다. 열심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어머니가 나가고 민준은 다시 공책을 보았습니다. 세훈의 옛날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자신의 글씨도 있었습니다. 민준은 느꼈습니다. 이 공책은 단순한 공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시간도 담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소중히 닫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방과 후 문화회관에 갔습니다. 세훈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제 민주는 간단한 동요 몇 곡을 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악보를 보고 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외워서 쳤습니다. 멜로디를 기억해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민주는 연습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연습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멈춰 섰습니다. 소리는 빠르고 화려했습니다. 민준이 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틀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민준보다 조금 커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악보를 보며 정확하게 연주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아이는 숨을 고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쳐야 하는 건가? 문득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구경하니? 민주는 돌아봤습니다. 세훈이었습니다. 저 아이 누구예요? 이서연이. 여기서 오래 배운 아이야.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잘 치네요. 그래. 오래 배웠으니까. 세훈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부럽니네? 조금요. 저렇게는 못 칠 것 같아서요. 세훈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음악은 비교하는 게 아니야. 각자의 소리가 있는 거지. 그래도 서연이는 서연이 방식이 있고 너는 내 방식이 있어. 둘 다 괜찮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연습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 서연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민준을 위아래로 보았습니다. 너 새로운 애지?
이름 뭐야? 박민준이요. 나는 이서연. 중학교 1학년이야. 서연은 가방을 챙기며 세훈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발표회 곡 다 외웠어요. 잘했어. 한 번 더 들어볼까? 아니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학원 가야 해서요. 서연은 민준을 다시 보았습니다. 너도 발표회 나와? 네. 뭐 칠 건데? 아직 정하는 중이요. 그래. 나는 쇼팽 치는데. 쇼팽이요? 응. 모르면 검색해봐. 서연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세훈이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서연이는 원래 저래. 괜찮아요. 하지만 민주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주는 스마트폰으로 쇼팽을 검색했습니다. 연주 영상을 봤습니다. 어려워 보였습니다. 화려하고 복잡했습니다. 나는 저런 거 못 쳐.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연습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피아노에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서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훈이 눈치챘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 않은데?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뭐가? 발표해요. 사람들 앞에서. 세훈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해? 어제 서연이 보니까 저랑 너무 달라요. 저는 악보도 못 읽고. 그래서 발표회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너한테 관심 없어. 네. 사람들은 그냥 음악을 들으러 와.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치느냐야. 민주는 세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하고 있어. 정말요? 응. 일주일 전만 해도 한 음도 제대로 못 쳤잖아. 지금은 곡도 치고. 세훈이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한번 쳐봐. 지난번에 배운 거.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쳤습니다.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민준이 기억한 소리였습니다.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세훈이 박수 쳤습니다. 봤지? 잘하잖아. 민주는 웃었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민준아, 비교하지 마. 서연이는 서연이고 너는 너야.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네. 그리고 있잖아. 음악에 정답은 없어.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담는 거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 비교하지 말기. 내 소리 찾기. 그리고 피아노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2주일이 지났습니다. 발표회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민주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문화회관으로 갔고 집에서도 종이 건반으로 연습했습니다. 공책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민준이 배운 멜로디들, 느낀 감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공책은 이제 민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민준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보려고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급식을 먹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책을 꺼내려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책 사이, 필통 옆 구석구석 찾아봤습니다. 공책이 없었습니다.
분명 넣었는데. 민주는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민주는 자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밑, 의자 밑, 옆 친구 책상까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야, 민준아. 뭐 찾아? 옆자리 친구가 물었습니다. 공책 못 봤어? 무슨 공책? 낡은 공책. 표지해진 거 못 봤는데. 언제 잃어버렸는데? 아침에는 분명 있었어. 민주는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없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공책 생각만 났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주일간 배운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교실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청소 시간에도 계속 찾았습니다. 하지만 공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연습실에 들어갔습니다. 세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오늘은 발표곡 정해야 하는데. 세훈은 민준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생님, 공책을 잃어버렸어요. 공책? 선생님이 주신 공책이요. 세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모르겠어요. 아침에는 분명 가방에 있었는데 학교에서 찾아봐도 없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훈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일단 진정하고. 죄송해요. 선생님 물건인데. 아니야. 그건 이제 내 거였어. 내 잘못도 아니고. 세훈은 민준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학교에서 분실물 신고는 했어? 아직이요. 그럼 내일 해봐. 누가 주워서 갖다 놓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 제가 배운 거 다 적혀 있었는데 그게 없으면.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책 없이는 뭘 연습해야 할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아, 질문 하나 할게. 네. 지금 학교 종 칠 수 있어? 네. 공책 없이? 지금 바로 쳐봐. 민주는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 레, 미, 도.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 처음 배운 멜로디였습니다. 다른 것도 쳐봐. 지난주에 배운 거. 민준은 계속 쳤습니다. 하나씩 떠올리며 연주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봐, 너 다 기억하고 있잖아. 민준은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공책은 도구일 뿐이야. 진짜 중요한 건 내 손이 기억하는 거지. 그래도 공책이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없어도 괜찮아. 너는 이미 많이 배웠어. 세훈은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자. 다시 적으면 돼. 처음부터요? 응. 하지만 이번엔 더 잘 쓸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민주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주일간 배운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멜로디, 느낌, 선생님이 해준 말들. 모두 기억났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계속 적었습니다. 세훈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끔 민준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줬습니다. 연습 시간이 끝날 무렵 민준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다 적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것들은 정리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뭐가?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셔서요. 너 혼자 한 거야.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지. 민주는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공책을 잃어버린 건 슬펐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종이가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연습 어땠어? 괜찮았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민준은 공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많이 속상했겠다. 네. 근데 선생님이 다시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제가 알았어요. 뭘? 공책이 없어도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요. 손이 기억한대요.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손이 기억하는 거야. 민준은 웃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학교 분실물 보관소에 갔습니다. 선생님께 공책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분실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공책. 아직 안 들어왔네. 나중에 들어오면 연락 줄게. 감사합니다. 민주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공책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자신 안에 있었으니까. 점심시간 민주는 복도를 지나가다 연습실 방향을 보았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부럽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서연의 길이 있었고 자신은 자신의 길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조금 더 적었습니다. 방과 후 민주는 다시 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발표곡을 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세훈이 물었습니다. 민준아, 어떤 곡 하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 지금까지 배운 곡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았어?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습니다. 작은 별 좋았어요. 왜? 간단한데 예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세요. 세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걸로 하자. 발표회에서 작은 별 치는 거야. 그거면 돼요? 왜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곡이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집중 연습하자. 2주일 남았으니까.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작은 별을 반복해서 쳤습니다. 세훈은 옆에서 조언했습니다.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이 부분은 또렷하게. 민주는 하나씩 고쳐갔습니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연습이 끝날 무렵 세훈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공책 찾았어? 아니요. 아직이요. 그래도 괜찮지? 민주는 웃었습니다. 네. 제 손이 기억하니까요. 세훈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집으로 가는 길 민주는 가벼웠습니다. 공책을 잃어버린 건 슬펐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진짜 배움은 종이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표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무대에 서게 됩니다. 민주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적어온 기록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학교 종소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처음 배운 멜로디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다른 곡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별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페이지를 오래 보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곡, 간단하지만 예쁜 소리, 민준이 적어놓은 글이었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 종이 건반을 펼쳤습니다. 손을 올려 조용히 연습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아, 앉아? 네. 잠이 안 와요.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돼? 네. 당연하지. 나도 긴장될 것 같아. 민준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해?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해요?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보고 싶어 해. 정말요? 응. 그리고 있잖아. 엄마 아빠는 내가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민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민준아, 내일은 그냥 즐겨.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니까. 어머니가 민준을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 품에서 안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자. 내일 컨디션 좋아야지. 네. 민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머니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발표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았습니다. 민준은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먹이셨습니다. 긴장하지 마. 잘할 거야. 아버지도 격려했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문화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대강당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연자들, 가족들, 관객들. 민준은 긴장되었습니다. 분장실로 갔습니다. 다른 출연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세훈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 네. 긴장돼? 많이요. 세훈이 웃었습니다. 그럼 잘 되는 거야. 긴장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지. 정말요? 응. 긴장은 내가 신경 쓴다는 증거야.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고. 민준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2시가 되었습니다. 발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민준은 무대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2번째, 3번째 순서가 지나갔습니다. 민준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5번째 출연자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준 차례였습니다. 박민준 학생, 준비해 주세요. 스태프가 불렀습니다.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했습니다. 무대로 향했습니다. 커튼 뒤에서 객석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박민준 학생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작은 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객석이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이 보였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 민준은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뭘 쳐야 하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첫 음이 뭐였는지,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하는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민주는 객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격려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처음 그 피아노 앞에 앉았던 날을, 세훈 선생님과 연습하던 시간들을,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멜로디를.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레, 멜로디가 이어졌습니다. 민준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악보는 없었지만 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별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은 연주에 집중했습니다. 주인은 사라졌습니다. 객석도 조명도 긴장도 오직 소리만 남았습니다. 곡이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마음을 담아 쳤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박수가 터졌습니다.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객석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세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처음에 좀 당황했지? 네. 기억이 안 나서. 그래도 해냈잖아. 내 손이 기억했어. 민주는 웃었습니다.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 서연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쇼팽이 흘렀습니다. 곡이 끝나고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발표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출연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민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완전히 끝나고 민준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엄마 감동했어.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도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랑스럽다.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피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준은 문화회관으로 갔습니다. 세훈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피아노가 보고 싶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준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작은 별을 쳤습니다. 발표회 때보다 편안하게, 즐기면서. 곡이 끝나고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치네. 돌아보니 한정임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발표회 이후 처음 보는구나. 네. 한정임이 민준 옆에 섰습니다. 발표회 때 잘했어. 보기 좋았어. 감사합니다. 처음에 조금 멈췄을 때 걱정했는데 결국 해냈더라. 떨려서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한정임은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피아노 오래됐어. 알아요. 예전에 내가 이 피아노 쳤거든. 민주는 놀라서 이사장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응. 아주 오래전 일이야. 한정임은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어릴 때 피아노 배웠어. 여기 이 문화회관에서. 그때도 여기 있었어요? 그럼. 이 건물은 50년도 넘었어.
이 피아노도 그때부터 있었지. 한정임은 한 음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정말 좋아했어. 매일 연습했지. 꿈이 피아니스트였어. 그럼 왜 안 하셨어요? 한정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어. 집안 사정도 있었고, 재능의 한계도 느꼈고, 그래도 좋아하셨잖아요. 그래, 좋아했어.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더라. 한정임은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아노 치는 걸 봤을 때 기뻤어. 누군가 다시 이 피아노를 쓰는 게 저도 좋았어요. 이 피아노 소리가. 그래서 너한테 발표에 제안한 거야. 이 피아노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민주는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이 낡은 피아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도 치세요? 가끔. 아무도 없을 때. 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한정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네. 선생님도 좋지만 이사장님도 배우고 싶어요. 한정임은 웃었습니다. 그래. 시간 되면 가끔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피아노를 함께 쳤습니다. 한정임이 한 부분을 치면 민준이 따라 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연습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민준아, 안녕. 서연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발표했대. 잘했어. 고마워. 나 사과할 게 있어. 민준은 서연을 보았습니다. 내 공책, 내가 숨겼어. 네. 학교에서 내가 가방에서 꺼내놓은 거 봤거든. 그래서 가져갔어. 민준은 놀랐습니다. 왜? 질투났어. 너는 악보도 못 읽으면서 발표회 하잖아. 나는 오래 배웠는데 내가 주목받는 게 싫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책은 어디 있어? 여기. 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잃어버렸던 그 공책이었습니다. 민준은 공책을 받았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적었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마워. 돌려줘서 화 안 나?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속상했어. 근데 공책 없이도 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괜찮아. 정말? 응. 그리고 서연이도 잘 쳤어. 발표회 때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나 너무 경쟁만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 친구 하자.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응. 친구 하자. 두 아이는 웃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연습할래? 서연이 물었습니다. 좋아. 내가 악보 읽는 거 가르쳐 줄게. 그럼 나는 소리 듣는 거 가르쳐 줄게. 약속? 두 아이는 헤어졌습니다. 민주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공책을 보았습니다. 돌아온 공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공책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신 안에 있었으니까. 집에 도착해 민주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공책 가져갔었대. 그래. 돌려줬어? 응. 그리고 사과했어. 기분이 어때? 괜찮아. 서연이도 힘들었을 것 같아. 어머니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네. 민준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공책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진짜 음악은 종이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봄날 오후 민주는 문화회관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민주는 키가 많이 컸습니다. 교복을 입고 악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익숙하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민주는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세훈 선생님과 일주일에 2번씩 레슨을 받았습니다. 악보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리를 듣는 방식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배운 곡을 연습했습니다. 모차르트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곡이었지만 민주는 즐겁게 쳤습니다. 연습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서연도 여전히 이곳에서 연습했습니다. 민준아, 아직 있었어? 언니 왔어? 응, 나도 연습하러. 서연은 옆 연습실로 가려다 말고 민준을 보았습니다. 못 치는데? 모차르트. 어렵지 않아? 조금. 근데 재밌어. 서연이 웃었습니다. 많이 늘었다. 진짜. 언니도 잘 치잖아. 우리 다음 주 같이 연습할래? 듀엣곡 하나 해보고 싶은데. 좋아. 두 사람은 이제 좋은 친구였습니다. 경쟁이 아닌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연이 자기 연습실로 가고 민주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세훈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열심히 하네. 선생님, 오늘 레슨 아니지? 네. 그냥 연습하러 왔어요. 세훈은 민준이 치는 걸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표현이 풍부해졌어. 감사합니다. 다음 달 콩쿠르 나갈 거지? 네. 준비하고 있어요. 잘할 거야. 너는 이제 기초가 탄탄하거든. 민주는 뿌듯했습니다. 세훈이 창고에서 가져온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봐. 옛날 사진 찾았어.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세훈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처음 발표회 했을 때. 사진 속에는 작은 민준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열심히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았어요? 그럼 3년 전이야. 민주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도 해냈잖아. 선생님 덕분이에요. 세훈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혼자 한 거야.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지. 연습을 마치고 민주는 대강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피아노 교실이 새로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어린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살부터 10살까지 15명쯤 되었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여러 대의 전자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그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한정임 이사장이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린이 피아노 교실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오세훈 선생님이시고요. 세훈이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도우미가 한 명 있습니다. 민준아, 나와봐. 민준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민준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박민준 학생입니다. 3년 전에 이 피아노로 처음 연주를 시작했고 지금은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어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은 인사했습니다. 민준 학생이 여러분께 짧은 연주를 들려줄 거예요. 민준은 그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앉는 이 피아노였습니다. 건반은 여전히 조금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작은 별을 쳤습니다. 3년 전 발표회에서 쳤던 그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능숙하게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곡이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빠, 피아노 어렵지 않아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저도 악보를 못 읽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기억했죠. 민주는 피아노를 가리켰습니다. 이 피아노는요, 잘 치는 사람보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기억해요. 세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잘 기억해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세훈이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민주는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도와주었습니다. 손가락은 이렇게, 건반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민주는 3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저도 오빠처럼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 약속해요? 약속? 아이가 웃으며 부모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연습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피아노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피아노와 함께한 3년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준도 자랐고 실력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향한 사랑, 음악의 기쁨. 민주는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만든 짧은 곡이었습니다. 세훈 선생님의 지도로 최근에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민준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처음 이 피아노를 만났던 날, 두려웠던 무대, 다시 일어선 순간들. 곡이 끝났습니다.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연주 들으러 왔지. 어머니가 들어와 민준을 안았습니다. 방금 그 곡 뭐야?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우리 아들이? 아버지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컸네.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어머니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 분식집도 열었습니다. 엄마 손목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세 사람은 잠시 연습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때 무대에 섰을 때 정말 감동했어. 저도 감사해요. 응원해줘서. 아버지가 피아노를 보았습니다. 이 피아노 참 오래됐네. 네. 50년도 넘었대요. 그래도 소리는 좋구나. 이 피아노가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뭘? 음악은 완벽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담는 거래요.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시간이 흘러 부모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민준은 조금 더 연습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연습실을 물들였습니다. 민준은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나한테 음악을 가르쳐줘서. 민준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건반 덮개를 닫았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처음 이 복도를 걸었던 날을,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음악을 알았고 자신을 알았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화회관을 나서며 민주는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연습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웃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계속 음악이 흐를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올 것이고 그들도 자신처럼 배워갈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주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작은 별, 민준이 처음 발표회에서 쳤던 곡이었습니다. 그 곡이 자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가방 속 공책을 만졌습니다. 이제는 여러 권이 되었습니다. 배운 것들, 느낀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건 첫 번째 공책이었습니다. 세훈 선생님이 준, 그리고 한때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 공책. 그 공책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음악은 악보가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한다. 민주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몇 년 후 민주는 그 공책을 또 다른 아이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이도 배워갈 것입니다. 음악은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걸,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라는 걸. 민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연습이 있었습니다. 콩쿠르 준비도 해야 했고 서연이와 듀엣 연습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즐거웠습니다. 이제 음악은 민준의 삶이었으니까. 골목 모퉁이를 돌 때 민주는 작게 흥얼거렸습니다. 작은 별의 멜로디였습니다. 그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도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민준처럼.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자. 네.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웃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자랐고 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저녁을 먹으며 민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 것, 새로 작곡한 곡, 서연이와의 약속. 부모님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선생님도 하네. 아직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래도 대단한데? 민주는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주는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책을 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교실 첫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옛날 나와 비슷했다. 모두 열심히 했다. 나도 처음엔 저랬구나. 민주는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별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작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 노래는 민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문화회관의 그 낡은 피아노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누군가를. 그리고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 사람을. 진심으로 소리를 사랑한 사람을.